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김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토요일 아침 7시경이었습니다. 김천경찰서에 한 통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사방에 피가 난리가 났는데 빨리 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이른 아침 가게를 찾았던 손님이었습니다. 김천 시내 뒷골목에 위치한 한 실내 포장마차. 형사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홀 중앙에는 50대 여성 사장 박 씨가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마구잡이로 넘어져 있었고 술병과 잔들이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피해자의 피와 물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피해자의 시신 상태였습니다. 머리, 목, 명치 등 온몸 곳곳에 자상이 있었고 부검 결과 확인된 상처가 무려 506개였습니다. 사인은 명치 부위 10cm 깊이의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콧구멍에서 화상 자국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코 안에 담뱃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이 붙은 담배를 코 속에 비벼 끈 거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요. 프로파일러들은 이걸 극도의 분노 표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더 많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고 현금도 모두 사라진 상태. 그리고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는 최대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물을 틀어놓고 도주한 거죠. 다행히 현장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깨진 유리병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DNA가 있으니 대조할 사람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는 전무했고 외진 골목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대신해 24시간 가게를 홀로 운영하던 성실한 분이었어요. 주변에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없었죠. 형사들은 기지국 수사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 인근 기지국을 사용한 휴대전화 명단을 뽑았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희망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박 씨가 직접 작성한 매출 장부였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떤 메뉴를 팔았는지, 심지어 손님들의 특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 넘어서까지 가게에 있었던 한 손님이 40대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 인근 주점 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피해자 가게에서 검은색 작업복에 빳빳한 직모를 가진 40대 남성이 허둥지둥 나오는 걸 봤다고요.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만 명 중에서 이 특징에 맞는 사람을 찾기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열흘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DNA로 성 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당시 형사들은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죠. 당시에는 Y염 색채를 가지고 가게를 알아볼 수 있다는 연구가 막 시작됐던 초기였습니다. 국과수가 처음 제안한 성은 협씨였는데 김천에 협씨 집성촌이 없었습니다. 협씨들의 DNA를 채취해서 비교했지만 전부 불일치였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다른 성을 얘기합니다. 이번엔 전씨였습니다. 놀랍게도 김천에 전씨 집성촌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형사들은 전씨 친구 2명을 불러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는데 둘 중 한 명이 범인 DNA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아버지의 DNA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 DNA가 친구의 아버지 학렬에 가장 근접하다고요. 기지국 통신명단과 일치하는 전씨를 추렸더니 16명이 나왔습니다. 형사들은 팀을 나눠
16명의 DNA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을 만나는 순간 선배 형사가 직감했습니다. 이놈이다. 왜소한 체격에 검은색 작업복, 빳빳한 생머리. 목격자들이 진술한 그대로였어요. 형사들이 자연스럽게 DNA 채취 협조를 요청했더니 그 남자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됐든 이거 하면 범인도 잡나요? 사건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말이죠. DNA 결과가 나오자마자 체포하러 갔지만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한 뒤 돌잔치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29일 만이었습니다. 범인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DNA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를 들은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범인은 외국인 여성과 재혼한 후 국제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날 가게 주인이 국제결혼에 대해 얘기하는 바람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했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담배불로 코 속을 지진 것도 분이 안 풀려서 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항도 못할 상태의 피해자에게 말이죠. 최종 판결은 징역 6년이었습니다. 506개의 자상을 입히고 시신을 훼손하고 모욕을 준 범인에게 말이죠. 유족과 합의했고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Y염 색채를 이용한 DNA 성씨 추적이 실제로 범인 검거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과학 수사의 놀라운 발전이었죠.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선량한 여성이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고 범인은 단 6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